오늘은 지금 흐르는 음악처럼 오래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시엔 마냥 신기했겠지만 근대 문화의 씨앗이 된 많은 것들. 아주 오래된 것을 하나씩 보존하는 것이 가장 먼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상과 패션, 미각을 깨운 새로움. 아프지만 잊어서는 안 될 상처까지. 자, 이제 기억을 하고 또 그때도 잘 알아야 또 같은 일 반복 안 하게 되니까. 100년이 지났지만 과거와 현재를 잇고 있는 이야기를 찾아서 떠나볼까요? 시간여행의 출발지. 광주 구도심에 위치한 양림동입니다. 좁은 골목길의 정취를 간직한 정겨운 동네인데요. 그런데 골목 담벼락도 추억으로 완전 무장했습니다. 6번에 대한 기억이 어떠세요, 선생님? 그냥 교과 과목이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좋은 데 취업하려고 열심히 한 거죠. 왕년의 모범생도 여긴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죠. 불량식품이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굳건했던 인기. 지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요즘 맛있는 거 많죠? 맛있어서 먹는 것보다도 추억을 먹는 거죠. 추억을 팍팍 자극하는 이 골목은 동네 주민 김동균 씨가 이웃이 버린 물건으로 꾸민 곳인데요. 이런 시기에 옛날에는 부잣집이나 있는 시기였어요.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시대 때 소중함을 알겠구나. 이제 그런 추억을 또 느끼고 갔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의 바람대로 오래된 것의 가치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동네에 활기가 돌고 있는데요.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이곳엔 깜찍한 애칭도 있습니다. 눈치채셨죠? 바로 펭귄 마을. 무슨 의미일까요? 걸음걸이가 아무리 느릿느릿하면서 지퉁자퉁했기 때문에 펭귄 마을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어르신들처럼 느릿느릿 서두르지 않고 다시 길을 나서봅니다. 또 다른 길 안내자는 양림동에서 나고 자란 조만수 해설사. 그는 우리와 함께 1900년대 양림동으로 떠난다는데요. 제일 먼저 안내한 곳, 고풍스러운 서양식 2층 주택인데요. 누구의 집일까요? 우월순 선교사 사택인데요. 광주의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아마 사택으로 지어가지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택은 최초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이. 우월순이라는 게 한국 이름인 것 같은데? 네, 미국 이름 윌슨, 한국 이름 우월순입니다. 원래. 네. 양림동엔 19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서양식 건축물이 많은데요. 미국 선교사들이 양림동에 정착해서 선교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 그루 길가의 나무에도 그때의 이야기가 깃들어져 있는데요. 이게 호두나무입니다. 과거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양림동에 사는 아이들을 보니까 영양실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구황식품으로 쓰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엄청 많이 갖다 심었어요. 이런 걸 서려고 또 선교사님, 사모님들은 가끔 보면 인데다가 보면 딸기나 토마토 같은 것도 많이 심잖아요. 공터에다가. 그런 걸 서려로 많이 들어옵니다. 작은 묘목이 아름드리 나무로 자란 100여 년의 시간 동안 한국은 급속히 변화했고 양림동에 뿌리 내린 근대 역사 문화도 퇴색돼 갔습니다. 그런데 2009년 도심 재생이 시작되면서 양림동을 찾는 발길이 늘었는데요. 이게 외국 같은 데 가보면은 옛날 것을 잘 보존해가지고 관광지가 되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거에 좀 눈을 떠서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키려는 노력이 시작됐지만 아직은 보존과 개발 그 사이에 머물러 있는 중입니다. 세상 사정과 관계없이 양림동의 근대 역사엔 세월의 덮개가 쌓여갑니다. 1904년 광주에 처음 온 선교사 오웬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건물. 근대 건축 양식이 잘 살려진 이곳은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리던 문화예술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섬세한 감정을 일으키는데요. 요즘은 너무 틀에 박혀있는 아파트 형식이나 이런 것만 자꾸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약간 힐링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양의 가난한 나라에 예배당과 학교를 세우고 새로운 감각을 일깨워준 파란 눈의 이방인들. 그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양림동의 뿌리로 남겨졌습니다. 다음 세대 살아갈 양림동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걸 지켜야 되고요, 사실. 그래서 많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양림동의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저는 좋지요, 사실. 조만수 씨처럼 그때 이야기를 듣고 자란 세대에겐 양림동은 더욱 애틋한데요. 2015년 문을 연 이 미술관에도 애틋함이 담겨 있습니다. 양림동 태생 한희원 작가의 작품인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쭉 자라고 봤던 풍경입니다. 문순태 선생님이 다녔던 길에 그 자취가 이렇게 느낄 수 있다거나, 이 교회는 다영 김현승 시인이 다녔던 교회고, 70년대에 소설가 황석영 씨가 이쪽에서 사셨어요. 양림산 실개천, 예술의 열정이 넘치는 골목. 그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양림동에 큰 변화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속도에 떠밀려 사라지는 것들. 캔버스에 담긴 건 그 시간을 기억하고 싶은 바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수십 년 동안 우리 친구들하고 다녔던 그런 골목길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소중한 거고, 이 양림동이 변화가 되더라도 그 옛날의 모습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변화되는 그런 것을 이제 꿈꾸는 거죠. 가까이에 넓은 호남 평야를 두고 넉넉한 바다를 끼고 있는 여기는 군산. 이 소도시 여행은 항구 옆 박물관에서 시작해봅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넷. 올라가. 영화 세트장 같은 이곳은 1930년대 시간여행을 콘셉트로 역사를 느껴보는 체험형 박물관. 아이들에게는 낯선 경험투성인데요.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랑 완전 달라서 신기했어요. 그 시절에는 무슨 공부를 했을까요? 수학? 아니죠. 곡물 가격. 학교가 아니라 우리 쌀 수탈을 위해 일본이 세운 시설입니다. 쉬어하고 있는데. 세트장 막다른 곳에 위치한 이곳. 뭐 하는 곳일까요? 왜 기침을 하세요? 술빵 냄새가 나네. 맞지? 진짜 술빵 냄새가 집에 있었는데 우리 집에. 어떤 거가? 예, 이런 비슷한 뭐 이런 거. 과거 주당들이 즐겨 찾던 곳인가 싶지만 역시 수탈의 역사가 있는 곳. 빼앗은 쌀로 일본인이 좋아하는 청주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물때와 상관없이 배가 들어올 수 있게 만든 부잔교. 뜬다리라고도 불리는데요. 아무 때나 일본으로 쌀을 실어가기 위해 만든 장치입니다. 옛날에 일본이랑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했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곡식들을 다 일본으로 가져가는 거래. 박물관 밖 분위기도 많이 다르지 않는데요. 2km가 채 안 되는 거리 곳곳에서 100여 년 전 지어진 일본식 건물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사라진 것을 복원하기도 했다는데요. 과거에는 그럼 여기는 무슨 터였어요? 일본 사람들이 주로 살던 조개지였거든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자기들만의 식으로 집을 짓고 살았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높은 강수량에 대비해 빗물이 잘 흐르게 만든 지붕과 습기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 나라 뺏긴 아픔이 서린 거리 탐방은 생생한 역사 교육 현장이 됩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이 한국을 좀 괴롭혔어요. 곡식을 뺏어가고 때리고 쐈어요. 책에서 읽었어? 네. 그 직접 군산에 와보니까 어때? 실감나고 재밌어요. 실감나고 재미있는 역사 여행. 바로 이 점에 포인트를 둔 군산은 2009년부터 근대 역사 문화에 대한 고민을 담은 콘텐츠를 개발해 왔는데요. 지역이 보유한 일제강점기 역사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부터는 지역 초등학생들도 역사의식을 보태고 있다는데요. 저희 군산에 많은 근대 문화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지난해 군산 야행에서 활약했던 어린이 해설사.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올해 2기를 선발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아픔의 역사를 몰랐던 학생들에게 이걸 알면서 이제 스스로 역사를, 우리 지역 역사를 더욱더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동국사는 왜 군산에 만들어졌을까? 군산 사람들에게 일본식 그런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동국사, 신흥동 가옥, 군산세관을 거쳐 뜬다리 부두까지 이어지는 쌀수탈 역사교육. 해설사라는 책임감 때문인지 열정도 뜨거운데요. 여기 문화재 몇 호죠? 이걸 다 외우고. 183호 맞죠? 그럼 이쯤에서 어린이 해설사의 실력 좀 볼까요? 여기서 실습을 해볼 학생이 손을 들어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해봅시다. 자, 해볼 사람. 네, 무슨 실습을 하는 진짜 해설처럼 해요? 아니면 그냥 설명하듯이 해요? 야행이라 생각하고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군산 어린이 문화재 해설사 오계림 최지우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곳은 등록문화재 제183호로 지정된 군산 신릉동 일본식 가옥입니다. 이 가옥은 일제강점기 때 유명한 포목상이었던 히로스가 지은 집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연과 어우러져서 예쁘게 꾸미는 데 비해서 인공적으로 석등, 나무, 연못 등 자신의 취향대로 정원을 꾸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기특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어른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일 것 같은데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근대문화유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점을 좀 놀랍게 생각했고 또 아이가 설명하다 보니까 더 잘 듣게 됐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냥 군산 신흥동 가옥은 그냥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일제강점기 건물이다 이러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수업 들으면서 안에 다다미 방이 구조나 이런 것도 알고 정원이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드만 보는 게 아니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열면 이렇게 공간이 나와요. 흥미 유발을 위해 스마트 기기도 적극 활용. 관광객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안에 실전 연습까지 마치고 잠시 맛보는 달콤한 휴식. 까불까불대도 저마다 기특한 생각을 품고 있는데요. 보람차고 뿌듯한 거 이런 거 있어요? 네, 우리
군산에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으니까 그거를 잘 이제 기억을 하고 또 후대도 잘 알아야 또 같은 일 반복 안 하게 되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찾아온 곳은 군산항. 쌀뿐만 아니라 어민이 낚아올린 수산물까지 약탈당했던 현장입니다. 식량 같은 게 다 수탈이 이루어. 역사를 잊지 않은 우리의 미래가 여기 있습니다. 쌀 수탈의 마지막 우리나라 어린이 해설사들의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 어린이 해설사 여러분 기다립니다. 바다는 끝을 알 수 없는 깊이만큼 많은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1882년 인천에서 한국 최초의 개항장이 열리면서 찾아온 변화. 우선 저 멀리 바다 건너 외국인들이 몰려오면서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인들이 단체로 모여 사는 조개지가 형성됩니다. 지금 이제 내려가는 방향으로 오른쪽으로는 중국 조개지가 되고요. 왼쪽으로는 일본 조개지가 됩니다. 지금도 계단을 중심으로 좌우가 확연히 다른 분위기 느껴지시나요? 조개지 형성과 함께 거주 지역을 넓혀가던 중국인은 차이나타운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명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개항 역사가 새겨진 거리인 거죠. 차이나타운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거예요? 차이나타운 어렸을 때 짜장면. 짜장면? 네, 짜장면이죠. 인천도 식후경. 일단 짜장면 맛부터 볼까요? 주말 외식에 나왔다는 부녀. 10대에겐 짜장면보단 스마트폰. 50대에겐 짜장면은 스마트 기기에 비할 게 아닌데요. 맛도 맛이지만 추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처음 드셨어요, 짜장면? 저는 가만히 있어보자. 나도 언제인지도 모르고는 여기 인천 막 올라와서 처음 먹었어요. 시골서는 못 먹어요. 어떻게 보면 특미였을 수도 있죠. 거의 밥에 김치 하나에 밥 먹다가 밖에 나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 누가 돈을 내고 대접받는 기분? 뭐 그런 것도 느낄 수 있는 거고. 1950년대 개업해 70년 넘게 명맥을 이어온 중국 요리점. 자부하는 맛의 비법은 뭘까요? 저희는 센추장을 받아가지고 저희는 따로 볶아가지고 그냥 더 고소한 맛을 나는 것 같아요. 먹고 살기 급급했던 시절 짜장면은 졸업식,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이 돼야 먹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연 많은 음식이 한국에 들어온 건 언제일까요? 중국에서 이제 한국에 넘어올 때 인천항 제일 가깝잖아요. 그 배 타고 인천항에 넘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한국식 짜장면의 고향은 인천. 이뿐일까요? 성냥, 바늘, 안경 등 이름도 생소했던 신문물들이 인천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산에 가야 봄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를 잡고 인천 바다에 사이다가 떠서도 거부 없이는 못 마십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지만 사이다도 인천을 통해 들어왔다는 사실. 사람도 물건도 넘쳐나던 인천은 개항장 인근을 중심으로 번성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에서 호텔, 정미소 건설도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던 길목, 쌀이제라고 불리는 이 거리는 개항 후부터 1970년대까지 잘 나가는 청춘들의 집합소. 하지만 개항의 영광이 시들해지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번화하던 거리도 쇠락해갔는데요. 잊혀져가는 그 거리에 쌀이제라는 이름을 걸고 돌아온 곳이 있습니다. 인천 개항 역사의 추억을 간판으로 매단 만큼 내부도 반가운 세월의 흔적이 빼곡한데요. 최근
불고 있는 아날로그 열풍 덕에 젊은 손님들도 제법 찾아옵니다. 옛날에 있던 지었던 건물을 그대로 이제 유지하면서 리모델링하고 이제 그 공간 다시 쓰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좀 의미 있고 그런 데는 이제 많이 없잖아요. 다들 새로운 건물에 짓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된 것 같아요. 지금도 택시를 타면 쌀이제로 가주세요라고 말한다는 인천 토박이 박차영 씨. 이 자리에서 의료기기 판매점을 운영하다 쌀이제가 그리워 과감히 업종을 변경했는데요. 이게 이제 1910년대 건축 양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개항장이 되면서 조선 사람 상업거리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 집 주인이 이걸 잘라가지고 상가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상가 모습이에요, 이게요. 카페 오픈을 위해 시작한 인테리어는 옛 분위기를 살리고 싶은 욕심 때문에 4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덕분에 특별한 가을날의 추억도 생겼는데요. 작년 가을쯤 됐을 거예요, 아마. 어떤 할아버지가 아침에 오세요.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조그만 분이 오셔서 들어오시면서 아, 참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아, 뭐가 고맙습니까? 그랬더니 이걸 지켜줘서 고맙대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여기 사신 거예요. 누가 오래된 것을 쓸모없다고 했나요? 인천 100년의 역사가 깃든 쌀이제도, 106년이 된 추금기도 여전히 빛이 납니다. 이게 1911년 미국 빅타사에서 제조한 거라고 해요. 처음에 올 때는 소리가 잘 안 났어요. 근데 어떻게든 만지다 보니까 소리가 제대로 나고 과거 한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그때는 저것이 하이엔드지. 지금 컴퓨터보다 더 훌륭한 거죠, 그때는. (100년은) 무엇인가 잊혀질 만한 시간이지만 또 사라지기 전 지켜낼 수 있는 시간. 역사의 골든타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10단계) 점수를 적용을 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0만 분의 1까지 모든 이물을 걸러내는 그 막이고요.